15분 드리겠습니다. 교구는 이게 좀 뜨지가 않는 건데요. 이 토론은 성헌식 한국간호학기사님께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네, 준비되신 대로 발표하십시오.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기 제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방법이 좀 서툴어서 죄송합니다. 소유한 행정하고 16입니다. 저는 이제 고조선 후기 열국과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우리가 흔히 남사만이라고 부르는 친국하고 그리고 동구역 그리고 고구려의 문화와 영토를 중심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간도를 포함한 만주를 중국이 지금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있는데 그 진정한 영토권자가 과연 누구이냐 그게 우리 민족이라는 걸 규정하고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고조선과 고구려와 동국부여가 만주에 있었던 건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증명이 됐고 그러면 그게 과연 한반도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하고는 어떻게 어떤 연관이 있길래 그게 우리 민족 거라고 믿을 수 있냐는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일제가 당군을 신화 속의 인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일이죠. 일제가 왜 당군을 신화 속의 인물로 만들려고 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그 삼국사기에 저는 삼국사기가 큰 역할을 해줬다 그래 생각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삼국사기에 기원전 37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구려가 기원전 37년으로 되어 있으면 동국부여가 아무리 빨리 생겨도 60년 70년을 못 넘습니다. 기원전. 그런데 고조선이 기원전 108년에 망했다? 그럼 그 사이에 단절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단절되는 시기는 과연 누가 있었느냐? 그리고 기원전 108년에 한사군이 들어왔다? 그러면 한나라의 문화가 그곳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고 한나라가 그것을 지배했다는 이유도 성립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일단 고조선을 단절시켜야 그래야 그때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한사군도 반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그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만주를 중심으로 만주를 기반으로 자기들이 세웠던 어영국가 어쨌든 자주한 국가 아닙니까? 그 만주국 영토를 이제 일제가 어영국가를 만들었는데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 만주국 영토를 연합군이 자기들 마음대로 중국에게 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죠. 무슨 소리냐면 2차 대전이 끝날 때 미, 영, 소, 중이 바로 승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전국인 네 나라가 우리나라를 광복시키면서 자기들 인권을 다 챙긴 거예요. 무슨 소리냐? 러시아는 쿠릴 열도와 사할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오키나와를 챙겼습니다.
오키나와가 말이 일본권이 사실 미국이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해병대기지가. 그 다음에 홍콩은 이런 글로벌 세상이 될 줄 모르고 영국이 차지하겠다고 나섭니다. 왜? 유럽의 가장 큰 그때까지 목표가 아시아의 시장 개척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 하나씩 가졌으니까 중국한테는 만주를 줘야 했죠. 만주국이 어차피 해체시킬 수 아무리 어영국가라도 아무리 승전국이라도 나라를 해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다른 논문에서 이 만주국 영토의 부당성이라고 제가 중국 귀속 부당성이라는 다른 논문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절대 넘을 수가 해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들어와서 주둔해서 해체시키고 그 영토를 중국에게 넘겨준 겁니다. 중국으로 볼 때는 만주가 가장 갖고 싶은 땅이에요. 왜? 역사상으로 한 나라가 또 그 뒤에 수나라, 당나라가 어디 때문에 그렇게 곤욕을 치렀습니까? 바로 만주에 있는 그 민족, 바로 우리 동이족,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래서 결국 중국으로 그 만주가 넘어가는 바람에 중국은 거저로웠다시피 만주를 얻었고 그게 기반이 돼서 오늘날의 그 동북공정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주국 영토가 우리 거라는 그 중국 귀속 부당성을 밝혀야 수복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게 고조선의 영역이 만주라는 겁니다. 그건 뭐 다 밝혔던 일이니까. 그리고 고구려 건국연대가 기원전 37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1931년에 조선상고사에 기원전 190년 전후로 고구려와 동북부여가 생겨났거나 분할되었다고 쓰셨어요.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저 역시 연구를 해서 지난 요 전에 3월 5일날 저희 간도학회 그 세미나 때 제가 고구려 건국연대 재정립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저는 고구려 건국연대를 기원전 217년이라고 비정했습니다. 물론 북한은 지금 기원전 277년이라고 해요. 북한은 공통된 게 277년입니다. 그거는 1990년에 손영종이 이론을 발표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 거기에 60년은 오차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60년의 오차를 밝혀서 그게 아니고 217년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217년이 되면 기원전 217년이 되면 기원전 108년에 한 나라가 한사군을 세웠다고 그래도 만주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왜? 고구려 그 당시의 영토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논문집에 보면 제가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 당시의 영토를 보면 절대 못 들어오고 나라와 요하 유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주의 영토에 대한 그 한쪽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대사회에서. 물론 지배를 받았다고 그래갖고 그게 뭐 우리 땅이라는 보장이냐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주장하는 건 바로 문화형 토론론이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문화의 주인이 문화 주권자가 영토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영토에 사는 사람들은 지배자가 영토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영토의 문화를 개척하고 진짜로 그 땅에서 사는 사람이 주인이죠. 그 민족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문화의 주인, 영토의 주인인데 과연 어떤 문화냐? 그냥 뭐 케이팝도 있고 다 문화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서로 얘기하는 것도 문화고 그런 문화가 아니라 영토에 그 영토를 개척하고 그 영토에 뿌리를 내린 영토 문화의 주인이 문화 주권자고 그 문화 주권자가 영토 주권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조선의 구성민족을 먼저 봐야 됩니다. 고조선의 구성민족은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말하면 15분에는 다 못하죠. 25분 준다 그래갖고 제가 그거에 맞게 해왔는데 15분에 다 얘기 못할 것 같고 참고로 논문을 보시면서 우리는 예족 혹은 맥족 혹은 예맥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어떤 사람은 예족, 어떤 사람은 맥족, 어떤 사람은 예맥족이라고 했는데 그게 거의 뭐 같은 자리만 이렇게 그게 반복이 돼요. 그 근거는 제가 논문에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 맥자가
아주 희한한 게 이 맥자는 벌레를 가리키는 맥자입니다. 그러니까 맥종이라는 게 좋은 말이 사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까먹기 위해서 그 너구리 맥, 뭐 이런 맥자를 나중에 씁니다. 역사서에다가. 그러면서 이 맥은 이거랑 똑같은 맥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쓰는데 결국 우리나라를 격화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역사서들이라는 게 사실 고조선 시대에 쓰인 건 아니니까 그 뒤에 쓰인 거니까 우리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쓴 거고 대신 이제 그 중요한 건 삼국지 위서 동전에 보면 한은 대방의 남쪽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대방의 남쪽이고 동쪽에는 왜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세종족이 있으니 마한, 진안, 변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분명히 반도에 있는 거예요. 반도 남쪽에. 그렇죠? 위치상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사서에 한족이라고도 하는데 이 맥은 동북방에 있으며 사만의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북방에 있는 사만의 불이면 중국으로부터 동북방이면 만주거든요. 그래서 동북공정이잖아요. 그럼 만주니까 만주에 있는 무리도 사만의 무리고 반도의 남부에 있는 무리도 사만의 무리고 결국 같은 민족인 거죠. 그리고 고조선의 구성이 연합국으로 신조선, 벌조선, 말조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진안, 변안, 마한이 이제 그 한자 이두를 써서 한자로 쓰면 단체 시채호 선생님이 그 조선상고에 써놓으셨는데 이두를 써서 한자로 쓰면 진안, 변안, 마한이 됩니다. 그거랑 똑같은 체제예요. 남쪽도. 결국 같은 민족이 같은 문화에서 같은 국가 체제로 성장을 했는데 진국이 그렇다고 고조선 생길 때 생겼다는 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사만은 기원전 4세기경에 생겼습니다. 그 4세기경에 생긴 게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고조선의 영역하고 그 옆에가 이제 진국의 영역, 그 남쪽에가 진국의 영역이죠. 그 진국의 영역하고가 지금 이게 초기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고조선이 있었다가 점점 고조선이 쇠퇴되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진안, 변안, 마한이 됐는데 단지 신채호 선생님은 고조선의 국가체제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소국들로 구성된 신조선, 불조선, 막조선이 있고 그리고 신조선, 불조선, 막조선 중에 대단군인 신조선과 소단군인 불조선, 막조선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국가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국방 때문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있는 속한 곳의 국방은 자기들이 하는 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체제를 그대로 나중에 기원전 4세기에 따서 생긴 나라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남사만, 지금 진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건국연대에 대한 거는 지금 제가 간다고 3월 5일날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광개토대학명비에 보면 추모왕의 17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조 추모왕의 17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역사에는 12세성으로 기록되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라지는 5세성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불국 900년설이라 해갖고 당나라 시어서 가원충이 단 고종한테 고구려는 9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지금 이제 900년 되는 했는데 80노장에게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900년이라는 거는 시어충이 그걸 마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적국을 침입하는 대장군이면 뭐 그걸 연구를 많이 했을 것이고 이게 아무리 비사에 있는 거라지만 900년이라는 건 분명히 있었던 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상원을 설치할 때 현통원에 고구려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한상원을 설치할 때 현통원이 고구려인에 있다는 건 그렇다 치지만 900년이라는 게 여러분이 이제 우선 5세성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 손용조이가 자기가 찾아봤더니 3명은 확실하게 찾았고 제 논문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3명은 확실하게 찾았고 한 명은 이제 아이까리하다 뭐 쉽게 말하면요. 한 명은 못 찾은 것 같다 뭐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보니까 국조왕하고 태조대왕이 이상해서 그걸 제가 그쪽을 연구를 했더니 역시 두 사람이 겹친 게 국조왕하고 태조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손용종은 5세손이라고 진짜 5세손 왕 10명 거를 더했어요. 그게 왜? 자기도 분명히 3명은 부자지간이 확실하다고 써놨거든요. 그러면 3명은 빼고 더해야죠. 10명을 더하면 안 되지. 맥시멈 7명만 더해야지.
그런데 소동종이 그러는 바람에 60년이 더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빼고 더하면은 202년에서 217년이 돼요. 그런데 고서마다 전부 어떤 제왕기구 뭐고 어떤 책이든지 다 고구려 건국년대는 갑신년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202년에서 그 221년 사이의 갑신년이 217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차이가 4년 앞으로는 4년 뒤로는 앞으로는 4년 뒤로는 15년 나는데 그 217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불국 900년 뭐냐면 고구려가 항복한 해까지는 885년이 되고 고구려가 고정왕이 죽어서 고구려가 막을 내리는 고구려가 완전히 막을 내리는 해까지는 899년이 됩니다. 아무리 비기라도 적장이 한 말이 사실이라면 적장이 그걸 어디선가 듣고 어디선가 보고 한 말이라면 딱 1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소용력이 학살되려면 945년, 954년이 돼요. 그러니까 950년이 넘는 거를 900년이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1000년이 뭐 다 된다든가 이렇게 하지. 그래서 저는 고구려 건국년들은 일단 210년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 그러면 고구려 구성민족은 누구냐? 고구려 구성민족은 고구려정이나 모든 거에 보면 스스로 예의 노인들이 자신들은 예족이다. 그리고 구유와 같은 민족이다. 또 유세 예전에는 구유에서 갈라져 나와서 그들이 뭐 세운 나라니까 같은 민족이다. 라고 쭉 쓰여있고 결국 고구려 구성민족도 예맥이라고 불렀던 고조선과 같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구려 한나라의 고조 침입 당시의 영역은 37년에서 180년이 건국이 땡겨지면 삼국사기나 모든 책에 있는 그 고구려의 영역에 관해서 적어도 추모왕, 그러니까 주목이 살았던 시절의 사람들, 부분노라, 뭐 오이, 협보, 마리 뭐 이런 사람들이 점령했다고 나오는 영역은 180년이 땡겨져야 돼요. 그렇게 땡기다 보면 결국은 여기 지금 적혀 있는 대로 고구려의 영역은 서쪽으로는 요하 가까이 이르는 태자상류, 서북 쪽에서는 요하 지역까지, 동으로는 연해주, 남으로는 한경도, 북으로는 부여가 접근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족은 만주에 발을 못 붙인 거예요. 결국 우리 민족이 이끌어갔던 거고 이 고구려의 건국연대가 설립되면 그 건국신화하고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건국신화하고 보시면 자 꿈에 천신이 야 거기 내 아들이 나라 세울 거니까 너는 저로 가. 그래서 해무수가 그래서 해부가 갔다 그래요. 근데 그 해부가 갔다는 게 그래서 해무수가 오고 또 해무수가 또 해부를 하고 막 그러니까 해부가 막 너도나도 해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세 단군도 해부로 적혀 있어요. 단군세기에 보면 결국 해부로는 부루라는 이름 때문에 세자들이 가졌던 공통된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동명이인 내지는 동명삼인이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게 하나면 철수 여러 명이듯이 똑같은 거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그걸 추정해서 이렇게 따져보면 부여는 239년에 생기고 또 그렇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동부여의 구성민족과 영역과 영토문화는 여러분이 지금 논문을 좀 참고로 보시고요. 요거는 제가 아무리 저게도 말씀드릴 거야 되는데 결국 고조선이 멸망했다 그러지만 고조선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고조선이 멸망하지 않은 거는 단지 신채호 선생님이 그 조선상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꼭 그런 게 아니고 결국 그 민족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조선 내의 소국들 중에 고구려와 동구려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연계된 거지 나라라는 이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는 망했을지 모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망한 게 불조선인데 그게 바로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 109년에 한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108년에 망한 건데 그런데 그거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한 거지 우리 민족이 그 자리를 떠난 건 아니에요. 결국 그 자리에는 고구려와 동국부여가 이어져 있었고 남쪽으로는 바로 남사만이라고 부르는 진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주부터 그 한반도의 남쪽까지 중국 이하까지 온통 대마도에서도 딱 우리 문화가 나옵니다. 그게 기원전 4세기경에 나오는데 일본에는 말이 아직기 때 정해졌어요. 아직기가 말을. 근데 대마도에서 말방울이 기원전 4세기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때 수레가 있었어. 그건 중국 역사서에 보면 나와요. 제가 대마도학 박사학위 받아서 압니다. 제가 그 논문 썼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만주에서 대마도까지 우리 영토라는 겁니다. 결국 영토를 왜 가지려고 합니까? 잘 쓰려고 그러는 거죠. 강대국 영토가 넓다고 강대국은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들 마냥. 근데 강대국 치고 영토가 안 넓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영토를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그런 만주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우리가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 지나면 그나마 없습니다. 더더욱이 잠재적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정치권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중국과의 애교 문제 때문에 못하는 거지만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럼 뭐 시간 걸리는 관계로 제가 제 이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궁금하면 논문을 참조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이어서 김성헌식 박사님, 이사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의 고구려 역사문화보존 학술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간도학회 이사로 있는 성헌식입니다. 일제의 식민사를 간단하게 주제에서 얘기하자 그러면 이제 단군신화하고 단도사관인데 가장 두 개가 대표적이죠. 그 단군신화를 만든 이유가 결국은 곧 조선의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해놓은 게 조선의 영원한 식민 지배를 위해서 옛 조선의 역사는 위만 한사분으로 이루어지는 이민족 지배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의 조선이 일본의 지배를 받는 건 당연하다. 이 논리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얘기해서. 거기서 나왔는데 오늘 그 발제 제목이 고조선 후기 열국과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간도상관에 대해서는 다 경계지명해갖고 이 자료집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란 자료집을 보시면 생략을 많이 할 거니까 좀 자료집을 봐주시는 게 좋아요. 33쪽에 있습니다. 경계 지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각 그 지명에 대해서는 몇 사람 얘기하면 몇 사람은 확 틀립니다. 그래서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고 만주 쪽을 주로 중점적으로 보셨으니까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요 뒤에 2번서부터 쭉 적힌 거는 제 의견이니까 뭐 그냥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계지명은 오늘 제가 보기에는 주제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고구려의 건국연대인데 이 고구려 역사에 있어서 두 가지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스테리가 가온충이가 고구려는 900년에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 이건 중국 기록에도 많이 나와 인용이 돼 있는 기록이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광개토태양 비문에 17세손 언급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미스테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역사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고주몽이가 BC 37년에 고구려를 건국한 거를 277년으로 해서 한 240년을 늦춰놨습니다. 그래놓고 그 유리명왕하고 아들이 유리명왕하고 고주몽 사이에 4명이 추가로 들어가죠. 유리왕, 여유왕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고주몽을 앞으로 쭉 뺐다는 데 있어요. 이 고주몽을 빼면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원조가 따라가야 돼요. 그죠? 네. 200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원조에 대한 기술은 그럼 북한 역사책에서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시조, 구태 이렇게 놓고 점점 한참 가다가 이대로 다루는가 글로 연결되는 걸 해놨더라고요. 마이크 좀 가까이. 예, 이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 거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주변 국가들까지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마셔야 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7년으로 단장하시고 북한은 277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BC 37년에 간지가 값이 있는데 200년까지 올려서까지 값이 있는 걸 꼭 제한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비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200년이 고구려가 올라가면 고조선은 108년에 망했다고 해놓고 200년이 올라가면 고조선과 고구려가 이게 같이 공존하는 결과가 나오고 그 이전에 동북부여가 있었으니까 동북부여하고 고조선하고 또 이렇게 같이 또 가는 이러한 이상한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저도 이제 그 전에 생각을 많이 하고 뭐 자료도 많이 찾고 해봤는데 딱 한단고기에 그 정답이 있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은 한단고기에 저게 있죠. 북부여라는 존재가 있죠. 그게 존속 기간이 195년이고 고주몽이 북부여 해머수의 4세손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요 17세손에 갖다 놓으면 여기 이제 신 박사님은 추모왕의 17세손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걸 해석하기도 나름이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추모왕은 북부여 이렇게 하면 나오면서 문장 나오는 걸로 봐서는 북부여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 17세 강개토 태양하고 추모왕 사이에 들어갈 문이 이런 식으로 이 네 개가 이상한 인물이 들어가기 전에는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북부여의 17세손으로 보면은 정답이 북부여의 헤르모스, 고진, 그 다음에 불리지, 그 다음에 고주몽으로 해서 고주몽에서 13세손을 하니까 17세손이라는 게 정확히 해석도 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195년 북부여가 헤모스가 태어난 고향이 고구려이기 때문에 고구려라고도 불렸다. 별칭으로. 그런 걸로 봐서는 이 북부여의 존재가 전신 고구려가 아니겠는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상당히 그 환단고기 내용이 이 모든 조건을 다 맞춰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연일치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없으셨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식민사학계를 규탄하는 학술대회를 하는데 이거 사실 강변사학한테 심사받는 논문도 아닌데 왜 판단고기 내용 그런 내용들을 언급을 안 하셨을까? 그거에 대한 답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화두를 하나 던지는 거예요. 그런 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해서는 종합 토론 시간에 발표자가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50분의 발표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